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출자 전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최근에 출자 전환에 대한 이런 기사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 문장을 한번 좀 해석해 보려고 지금 우리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먼저 출자 전환에 대한 정의를 보시면 기업이 채권금융기관에 대출금을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과다한 부채로 인한 문제를 덜어주면서 결국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막는 것이라고 이렇게 긴 글과 용어가 아주 복잡하게 나와 있어요. 쉽게 얘기하자면요. 돈을 빌려줬던 사람 누구예요? 채권자죠. 이 채권자가 그냥 주주로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출자 전환을 좀 더 쉽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한마디로 부채가 자본으로 변하는 거예요. 근데 부채는 대부분 빌린 돈, 대출금이죠. 그 대출의 출, 요 글자하고 그 다음에 자본의 자, 이 글자를 따서 출자 전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돈을 빌려준 사람, 다시 말해서 대출을 해준 사람이 채권자였죠. 그럼 이 채권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주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봐봐요. 채권자에서 주주가 된다는 것은 이자를 더 이상 받지 않아요. 그러면 이자를 더 이상 받지 않고 대신에 배당을 받는다는 거죠. 이자를 받는 게 좋아요? 배당을 받는 게 좋아요? 많이 받는 게 좋겠죠? 많이 받는 게 좋은데 이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돈을 빌려준 채권자한테요. 회사가 손해를 보건 이익을 보건 무조건 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배당은 회사가 좀 경영이 안 좋으면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돈을 빌려준 채권자 입장에서는 뭐가 더 안정적인 거예요? 그 금액이 얼마인지를 떠나서 이자가 훨씬 더 안정적일 거예요. 그래서 채권자가 주주로 된다는 것은 대부분 이런 출자 전환에서는 안 좋습니다. 왜냐면요. 자, 우리가 경제기업의 재무구조를 한번 볼게요. 경제기업의 재무구조가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산이 지금 150억 원이죠. 근데 자기 돈은 20억밖에 없고 130억 원은 지금 남한테 빌린 거예요. 우리 은행한테 빌린 돈이죠. 이런 상태에 있는 기업이 우리가 딱 봤을 때 경영 상태가 잘 유지가 될까요? 솔직히 문 닫을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첫 번째 왜 문을 닫느냐면요. 일단 빌린 돈에 대한 이자 부담이 너무 많이 나갈 거 아닙니까? 부채가 이렇게 엄청스리 많으니까요. 근데 사실 그거보다 더 큰 이유가 이거예요. 두 번째는 재무 구조가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는 이 회사가 앞으로 회사를 운영하려면 계속해서 돈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돈을 끌어다 빌려 써야 되거든요. 돈을 또 빌려야 되는데 이 상황에 누가 빌려준대요?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는 아무도 돈을 안 빌려주려고 그러겠죠. 재무 구조가 이렇게 엉망이니까요. 그래서 출자 전환이라는 걸 해서 재무 구조를 어떻게 하는 건가요? 부채를 자본으로 바꾸면 부채가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겠죠. 채권자인 우리 은행에서는 회사가 이렇게 문을 닫을 건데 부채를 자본으로 바꾸면 손해 아닌가요? 물론 손해죠. 엄청난 손해죠. 하지만 봐봐요. 우리 은행 채권자가 요거를 부채로 계속 들고 있죠. 그러면 이 회사가 망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은행이 빌려준 130억 원을 아예 못 받을 거 아니에요. 원금 회수가 안 되는 거죠. 부실 채권이 완전 부실 채권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같이 망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좀 엮인 거예요. 우리 은행이 속된 말로 경제기업에 그냥 꽉 물려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경제기업이 망할 것 같으니까 우리 은행이 출자 전환을 시켜줘서 이 경제기업을 어떻게 만들어요? 부채를 없애버리고 그 부채를 자본으로 바꾸면 100% 다 자본으로 변하죠. 이런 상태가 돼버리면 이 경제기업은 좀 더 경영하기가 쉬워져서 우리 은행은 지금 이제 주주로 들어간 거잖아요. 이 주식을 팔거나 아니면은 배당을 받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차피 그냥 두면 망할 것 같으니까요. 굉장히 극단적인 예를 들긴 했지만 되게 이런 열악한 상황의 경우에서 생겨요. 대부분 출자 전환을 이렇게 100%다 해주진 않고요. 한 30% 정도 출자 전환을 해준다든가 그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출자 전환 전과 후를 비교해 보면요. 경제기업의 입장에서는 재무구조가 확 달라져서 개선이 되었죠. 부채는 줄어들고
자본은 증가되었으니까요. 그쵸?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원금의 상환이나 이자 부담도 줄어들겠네요. 그쵸? 자, 그런데 채권자인 우리은행 입장에서는 주주로 바뀌었죠. 주주로 바뀌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그동안 안정적으로 들어왔던 이자 수익을 포기해야 돼서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의 희생이라고 봅니까? 채권자가 희생을 하는 거예요. 채권자가 누구인가요? 돈을 빌려준 우리은행이죠. 자, 출자 전환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기업이 은행에서 돈을 빌렸는데 기업 경영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 생겨서 갚지 못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기업이 배째라고 그냥 파산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부채를 주식으로 넘겨주는 방법으로 대출금 출자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달라진다고요? 기업에 대한 은행의 상태가 채권자에서 주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이 부채를 줄이고 자본으로 강화해서 정상적으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누가? 은행이 도와주는 거나 다름이 없겠죠. 그런데 은행에서 가져갈 리스크가 꽤나 클 수도 있거든요. 물론 잘 따져보고 주식으로 받겠지만요. 기업이 진짜 완전 폭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금융기관의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을 거예요. 그런데 만일 출자 전환 이후에 기업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잘 되어서 쭉쭉쭉 성장하게 된다면 배당도 받고 또 주식을 매각하게 되면 시세 차익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 추가적인 이익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대출금 출자 전환은 기업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지만 자칫하면 부작용이 생기게 되어서 좀비 기업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이 기사 한번 볼까요? KC그린홀딩스가 자회사에 대여금을 빌려줬어요. 빌려줬으니까 다시 말해서 자회사인 KC코트렐의 입장에서는 빌려서니까 부채죠. 부채 567억 원에 대해서 주식으로 출자 전환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어요. 이거 KC코트렐이 KC그린홀딩스 모 회사에서 빌린 567억 원을 주식으로 출자 전환한다는 거죠. 그러면 조금 전에 시에서 봤던 경제기업에 해당되는 게 KC코트렐이죠. 그리고 KC그린홀딩스가 우리은행 채권자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KC그린홀딩스에서 KC코트렐에다가 이렇게 돈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이 빌려준 돈 567억 원을 뭘로 바꾼다는 거예요? 주식으로 바꾸죠. 그러면 KC코트렐 입장에서는 이제 빌린 돈 부채 567억 원이 뭘로 바뀌나요? 그렇죠. 자본 567억 원으로 바뀌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누가 희생을 한다는 얘기죠? KC코트렐을 위해서 모 회사 KC그린홀딩스에서 이런 큰 희생을 해서 KC코트렐의 경제를 좀 살려주겠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자 전환이 이렇게 쓰이는구나 라고 용어를 알아두시면 경제금융을 보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산, 부채, 자본이라는 기업의 재무 상태를 알 수 있는 구성 요소에서 부채가 자본으로 바뀌는 출자 전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재무제표 보는 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